remember talking and drinking what we could find, burning all those candles and staying up through the night. We make reservations for the places we know we never tried. But then we found some rich love. I remember feeling broke as a bottle of wine. I didn't move to the city to count on my pennies of worship the Hollywood sign. Just say, hey man, nice to meet you. They should take everyone last time. And I know, cause I found some fake love. Broke as a bottle of wine, but drink with you all damn night. Not trying to trade up, 'cause if we don't find money. 그럼 아무튼 우리 회장님은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 가면 뭐가 많고 이게 뭐 눈에 선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안 다녀보신 데가 없죠? 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십니까, 답사? 그렇습니다. 요새도 뭐 꽃피는 계절 3월부터 한 11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한 많은 시간들을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필드에서 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건강하게 살고 하는 원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연구실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이미 골병이 들었을 텐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셨고 한번 가본 곳인데도 계속 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기록된 식물들을 좀 많이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악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 그 장백제비꽃이라는 식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장백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이 장백제비꽃을 제가 백두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거랑 분명히 같은데 꽃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그래서 꽃을 보면 확실한데 이파리 모양만 봐서는 같기도 하고 아닌가. 80%는 확신하겠는데 20%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피는 시기를 맞춰서 가려고 설악산 꼭대기까지를 몇 번 가요? 장백제비꽃은 3번을 갔습니다. 3번을 가서 꽃을 탁 봤더니 꽃잎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미기록적인 장백제비꽃이다 해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미기록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세계 최초로 발견한 식물도 여러 개 되시죠? 예, 세계 이제 최초로 발견한 것들은 미기록종이 아니고 이제 신종이라고 하거든요. 신종. 예, 처음 발견한 것은 신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기록을 해서 이미 발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 없었어요. 누구도 어떤 학자도 발견을 못해서 쉽게 우리나라 식물 목록에 없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찾는 게 이제 미기록종이고요. 그 신종은 제가 4종 정도를 지금까지 발견을 했고 신종 4종. 미기록종은 한 10여 종 정도 됩니다. 미기록종은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냥 뭐 보도자료 같은 걸 해서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또는 책에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한 10종 정도 했고요. 그 신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나의 신종을 후보를 제가 발견을 해서 3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연구가 돼서 하나 이제 새로운 종도 곧 5번째 신종이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세계 최초로 발견했을 때 신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기록이나 발견된 게 없는데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이걸 찾아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종이다. 이런 거로군요. 그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좀 설명. 기존에 발견하신 4가지 우리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우선 저기 첫 번째네요. 저게 뭡니까? 저건 이제 백양더부살이라는 식물이거든요. 백양더부살이. 그래서 저 백양더부살이는 이렇게 보라색 꽃핀 게 이제 식물체고요. 녹색인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기생하는 기생식물입니다. 어디에 기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정 교수님 옆에 밑에 있는 식물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쑥입니다. 쑥. 쑥인데요. 쑥의 뿌리를 밟고 기생하는 식물입니다. 쑥의 뿌리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 식물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생태적인 특성도 재미가 있는데 발견 그리고 제가 신종 발표한 그런 과정도 좀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저 식물은 사실은 국립공원에 근무하던 우리 박성배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보를 했어요. 이런 사진하고 같이 초종령이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초종룡은 바닷가에만 살아요. 그런데 뭐요? 초종룡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백양사에서 발견이 돼서 백양더부살인데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현장을 갔죠. 가서 딱 첫눈에 저는 이건 누구도 신종이다. 기록하지 못한 종일 것 같다 하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하하. 근데 이제 뭐 그런 감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유사한 종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예. 그걸 다 찾았는데 없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딘가에 기록이 있어요. 어디요? 무슨 이제 일본 책이었는데 기록이 있는데 했더니 그 식물이 어디에도 발표되지를 않았어요. 발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지에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발표가 안 되고 식물의 이름이 써 있고 그 기록만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네요. 예, 이제 우리 식물 분류학은 그거를 기록했을 때 표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더니 동경대학 표본관에 있는 거예요. 이 식물 표본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면서 그걸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식물 표본관이거든요. 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죠. 가서 딱 봤더니 이거를 처음 발견 1929년인가를 발견을 한 식물인데 이 식물을 왜 신종으로 발표했는지 그 표본을 딱 봤더니 5, 60년 지난 표본에 이미 학명도 연필로 탁 써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저널에다 발표를 못했는지를 그 표본을 보는 순간 제가 알게 됐어요. 뭐예요? 표본을 봤더니 저게 쑥에 기생하는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고사리에 붙어 있어요. 표본에, 마른 표본에. 고사리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집할 때 잘못한 거죠. 사실 고사리 옆에 있는 쑥에 붙어 있을 텐데 그 쑥을 채취를 하지 않고 고사리를 채취해서 표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명을 붙인 사람이 낙가이라고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식물 연구를 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종을 다 발표를 했어요. 우리 진짜 발표할 거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종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만 그분이 해도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학자가 발표를 못한 거예요. 발표 못한 이유가 이 더부살이 백양더부살이 종류들은 전 세계 모든 종이 쑥에 기생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표본이 고사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명에 종소명이라는 걸 이제 학자가 붙이게 되는데 신종에는 그 종소명에 필리시컬라, 필리가 양치식물, 고사리라는 뜻이고 컬러가 라틴어로 좋아하는 또는 뭐 붙어 사는, 좋아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소명도 그렇게 낙가이가 붙인 거예요. 고사리에 붙어 사는. 그러니까 이제 낙가이로서는 야 이건 이상하다 해서 발표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보고 그 스토리까지 추적을 딱 하고 새로 신종으로 발표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발표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종을 누가 많이 발표했나도 중요하지만 그 표본, 그 표본이 반영구적으로 기록되는데 내가 신종으로 발표할 때 썼던 표본, 그게 이제 기준 표본, 그 중에서도 정기준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나라의 백양사에서 찾은 것을 제가 이제 정기준 표본으로 해서 딱 우리나라에 보관을 하고 낙가이가 그 만들었던 표본은 파라타입이라고 해서 기준 표본에 아주 좀 밑에 있는 이걸로 이제 지정을 제가 한 역사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저건 뭡니까? 저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저기 이제 설악산에서 발견해서 이제 설악솜다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건데. 설악솜다리. 솜다리. 예. 이 설악산에는 이제 그냥 솜다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솜다리가 그거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꽃 모양은 데이지 꽃 비슷하게 보여요. 예, 이제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 사실은 중앙에 있는 게 꽃이 덩어리들입니다. 꽃 덩어리들이 덩어리져 있는 여러 개의 꽃이 보여 있고 옆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꽃받침이나 꽃잎이 아니고 저건 포엽입니다. 그 꽃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제 그 잎이 변한 기관인데 저 포엽의 특성이 기존 종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캐치를 해서 신종으로 발표한 거고요. 저게 설악솜다리. 그럼 세 번째 거는? 저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나물로 좋아하는 울릉도 가면 부직갱이 나물이라는 나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국명이 섬숙부쟁인데요. 뭐 저거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식물이 원래 자생지가 울릉도에도 있지만 그 일본인 낙가이라는 식물학자가 1919년에 울릉도에도 이런 종이 있다 하고 학명으로 발표를 했고 우리말 이름은 이제 우리가 섬숙부쟁이는 그 위에 붙인 건데
저 식물이 사는 곳이 일본의 북부 홋카이도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 쿠릴열도 이런 데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홋카이도도 여러 번 갔지, 뭐 사할린도 여러 번 갔지, 연해주 여러 번 갔지, 쿠릴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자라는 것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거 달라요. 달라요? 생김새 자체가, 그 외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해보니까 울릉도에 사는 저 삼숙부쟁이는 다른 곳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울릉도에 와서 조금 더 진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새로운 종으로 저희가 발표한 거고요. 마지막 요거는요? 이것도 이제 울릉도에서 제가 신종 발표한 건데요. 여러 가지 꽃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왕해국이라고 울릉도에 있는 해국 종류고요. 왼쪽에 하얀 꽃 핀 게 아까 바로 섬숙부쟁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섬숙부쟁이 그건데 저 두 개가 자연에서 교잡이 돼서 사진 우측 위쪽에 있는 추산숙부쟁이로 아주 작은 꽃들? 그거로 이제 교잡종이 생겨서 야생에 적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울릉도 마을 중에 하나인 송고산 밑에 가면 추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추산숙부쟁이라고 붙였고요. 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진이 추산숙부쟁이만 크로즈업한 건데 한눈에 봐도 섬숙부쟁이하고 왕해국이 이렇게 교잡해서 생긴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탁 보면 뭐다 다 아세요? 식물 이름은 다 알죠. 이야, 그 정도 알아야 이거 새로운 건데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대단하시네요. 뭐 전부 외우고 계셔야 되겠네.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직업이고 평생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신종을 발견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신종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 학명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학명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명은 속명하고 종소명하고 명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명이 맨 앞에 있는데 속의 이름입니다. 속의 이름.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어져 있어요. 신종이라면. 그래서 그건 따르면 되는데 그 식물 비슷한 식물들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참고로 예를 들면 뭐 개나리 같으면 무슨 속이죠, 그게? 개나리 속인데요. 영어로 포로시티아라고 하는 속이고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북한은 에스터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름, 그게 이제 종소명이라는 건데 그건 발견자가 짓습니다. 그건 이제 라틴어가 사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사어인 라틴어로 쓰는데 라틴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그 종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털이 있다, 아니면 털이 없다, 또는 뭐 지명은 요새 잘 안 씁니다만 한국산이다, 아니면 울릉도 추산에서 발견됐다 하는 그런 형용사로서 라틴어 형용사를 쓰고요. 맨 뒤에 명명자가 발견자 이름이고 학명을 붙인 사람이, 뭐 발견자 이름보다는 학명을 붙인 사람의 이름이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학명은. 아까 저 처음 그 발견한 그 백양도부사리, 이것의 학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양도부사리 학명은 오로방케, 필리시콜라, 나카이, 엑스, 림현신 이렇게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오로만케는 속명이고요. 성과 같은 거고 필리시칼라는 아까 나카이가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썼습니다. 새로 붙여도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고사리를 좋아하는 고사리에 붙어 사는 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백양도부서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카이는 처음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EX가 더 중요한데 제일 어려운 학명입니다. 사실은 백양도부서리가. 그다음에 저희 필자 세 사람, 논문을 쓴 필자 세 사람이 들어가서 명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그 세 가지 또 신종 발견한 데도 우리 현 회장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건 대단한 영광인데요, 명예인데요. 근데 이제 식물은 이미 크고 그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돼서 신종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평생 했지만 네 종 지금 하는 게 신종으로 발표한다면 그래봐야 5종밖에 못 하는데 아주 작은 곤충들 있죠. 곤충이나 또 무척지 동물들은 신종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곤충 연구하시는 분들은 신종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붙이신 분이 400개의 신종을 발견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식물학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물이나 그다음에 포유류 같은 거, 조류 같은 거, 포유류, 조류는 평생 해도 한종은 찾아내기 어렵죠. 평생을 이제 그러시면서 종 다양성 보존, 또 우리 토종 지키기 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기도 예, 계시고. 예, 예. 시민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 분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또는 식물 분리학계도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해야 된다.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고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뭐 사회단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 식물 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육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민과 함께해서 우리 토종 지켜낸 어떤 성과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이제 운동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요새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내셔널 트러스트 일부러 땅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그렇죠. 이런 중요한 지역들이 있으면 땅을 매입을 해서 오랫동안 보존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시작됐을 때 제가 강화도에서 매화마름이라는 식물을 발견을 했어요. 마름입니다. 마름. 이게 봄에 아주 하얀 꽃이 피는 식물인데 예. 이 식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존하지? 근데 논에 자라고 논에 자라기 때문에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논에 매일 농사짓고 뭐 제초제라도 한번 확 뿌리면 그렇죠.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식물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기름만 있었지 누가 제대로 발견해서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저도 이제 초창기에 좀 참여를 해서 하면서 예. 당시 이제 자연유산을 먼저 할 것이냐, 문화유산을 먼저 할 것이냐 고민들이 많았어요. 영국 같은 데는 사실 문화유산부터 내셔널 트러스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유산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 그럼 어디를 할 것이냐 할 때 제가 1호로 강화도의 매화마름 군락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 모금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논을 사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논도 사고 지역에 있는 주민이 사재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일정 부분 또 기증도 하고 예. 하셔가지고 지금의 이제 강화도 매화마름 사이트 군락지가 됐고요. 그곳은 지금은 그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보호가 잘 완전 되고 보호가 있습니다. 됐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꽃 산행을 하신다고요? 이제 그 꽃산행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꽃산행이라는 건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 아까 등산 잡지사에 있을 때 꽃을 보면서 산행합시다 하는 게 꽃산행이고 예. 한동안은 또 서비스표 등록도 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예. 저는 이제 시민들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한 300개 정도의 단체를 좀 만들면 좋겠다. 식물 동호인. 300개나?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과분한 예. 너무 목표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 말고 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선생님들은 예. 제자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알고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식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르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또 강행군이었고 이 교사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뭐 한두 번 저랑 어디 산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딱 짜서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1년에 10번 정도 1박 2일로 야외에 가고 또 주중에는 4시간짜리 이론 수업을 하고 하면서 이론이 하여간 굉장히 막 100시간 더 될 것 같아.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예. 실습 뭐 80시간인가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거 나오면 뭐 대학원보다 사실은 더 센 강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몇 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시게 했는데 그게 사단법인 한국교사식물연구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데요. 예. 대단하십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식물을 구분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식물 상조사라고 하는데 식물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드는 일을 하면 직접 자기들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 있는 거의 연구자들이네요. 예, 실험실보다도 더 많은 인력이 가서 더 타이트하게 예. 꼼꼼하게 조사해서 매년 이만한 보고서를 이렇게 한 15년째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하고 오래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교과서에 잘못 표기된 오류도 몇 가지 고치셨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꽃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소나무에는 암꽃, 수꽃이 있습니다. 또는 은행나무에는 암나무,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는 수꽃, 수나무에는 수꽃이 핍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거 틀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숲꽃, 소나무의 암꽃에서 이 사진도 보여주고 예.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 5학년 교과서에도 있었고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예, 맞지를 예.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실과 다른 게 왜 교과서에까지 실렸을까요? 그게 이제 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표현상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게 일본식 표현, 일본 잔재입니다. 일본 교과서의 잔재로서 그냥 받아 쓰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지 않는 식물에 꽃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해서 교육부에다 우리 사단법인학과 한국교사식물연구회 분들하고 학자들하고 같이 예. 그 공문도 보내고 항의 공문도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은 수정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소나무에 꽃 없죠? 네, 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예. 근데 그걸 꽃이라고 표현을 한 표현했었다? 거죠. 예. 소나무에는 한자로는 구화수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저는 그걸 이제 암솔방울, 수솔방울, 그렇죠. 솔방울이 큰 것만 솔방울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냥 전래해서 내려오는 고유의 그 꽃이나 풀 이름 가운데 조금 좀 안 좋은 표현들, 좀 비속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개 바로 잡으셨다고? 고치셨다고?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학명은 한번 발표가 되면 누구도 고칠 수가 그건 없습니다. 고정이고. 그런데 이제 국명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어떻게 고치신 겁니까? 비속어라든가 예를 들면 이게 방송 안 되는 용어들이 비속어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풀. 그건 괜찮아요. 방송 나갑니다. 괜찮습니까? 과거에 그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순화해야 되겠다. 며느리 방송 삐까지입니까? 그걸 이름을 바꾸셨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름이 있으면 찾아서 바꾸고요. 또 최근에 또 순화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차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분들은 그거 옛날부터 써온 이름이고 우리 민초들이 썼던 이름인데 왜 그걸 바꾸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민하고 분리하게 같이 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방송에서 금지어가 안 돼야 되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제 상당수 분들이 산에 들에 가서 꽃 보고 나무 봐서 이게 뭐지 궁금해서 누구한테 들으면 아하 그랬다 다음에 보면 또 이게 뭐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친숙하게 이 꽃 이름도 외우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관심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시겠지만 방법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디지털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핸드폰도 화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식물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찍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관심이 조금 더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가서 찍은 것들을 집에 돌아가시면 이름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뭐냐면 파일 이름. 이거 다 디지털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일 이름을 4월 5일 북한산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다 꽃 이름을 달면 좋잖아요. 제비꽃, 참나무. 근데 그게 제비꽃인지 참나무꽃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고 그다음부터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겠다. 도감을 보고 찾아야 되겠다. 이름 붙이려면 공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뭘 보면 찍어라. 이름 붙이려면 이게 뭔지 찾아야 된다.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해야 돼요. 하긴 요새는 검색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 딱 찍으면 이름까지 뜨는 게 있어요. 일부 뜨기도 하고요. 그죠?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된 것들은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그런 이제 동호회에서 알려주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의를 하면 요새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시작하면 하다 보면은 이거 나 한 50종 정도는 파일로 저장해서 갖고 있네. 그러면은 100개도 하고 싶고 호기심 그다음에 성취욕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 텐데 그 꽃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세요? 그 질문 참 많이 했는데 그냥 어느 한 꽃을 한 식물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다른 식물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제가 닉네임으로 고유식물이라는 걸 많이 써요. 고유식물. 그 이제 영어로는 엔데믹인데 의학에서는 풍토병이지만 실제로 엔데믹
닭은 우리 식물학에서는 고유식물, 특산식물인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한국 특산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략 몇 종쯤 됩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3,000종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종들 중에서 한 150종 정도.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종으로 쳤을 때. 그래서 그 종들은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과들에 자라는 게 3,000종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외래종, 귀화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자생식물들 중에서도 특히 자생식물이 토종식물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그 토종식물, 자생식물들 중에서 주변 국가든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그게 우리나라 특산종이고요. 그런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그 고유식물 150종 가운데 그래도 좀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꽃이 피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왕벚나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상나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상나무. 요새는 이제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이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감소한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유럽에 나가서 가장 그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진 게 구상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구상나무도 완전 우리나라 특산이고요. 알겠습니다. 미선나무 많습니다. 개느삼. 앞으로 식물학자로서 꼭 도전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뭡니까? 종합적인 우리나라 전체 식물을 다루는 식물 도감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출간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선뜻 하려는 분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1998년까지 그런 도감이 크게 봤을 때 한 4권 정도가 나왔고요. 우리 이제 선배 학자들이 내셨고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 식물을 총괄하는 그런 식물 도감을 북한 식물까지? 네, 그렇죠. 한반도 식물이죠. 그걸 근데 북한에 가서 연구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식물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정 안 되는 것들은 표본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망라한 그런 도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65세 정년을 하면 저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쯤 맞춰가지고 도감 한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북한 총망라한 한반도 식물 도감.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산로 들로 가셔서 우선 한번 찍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출발이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